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이어오던 광주시가 전남도민과도 처음 만났습니다.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수백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부터 광산 나들목까지 11.2km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 설명회가 다음 달 2일부터 4흘간 열립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군 조리병들이 대구에 모여 소속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최고의 한 끼를 만들기 위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이어오던 광주시가 전남도민과도 처음 만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경계에 있는 장성을 기점으로 통합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통합단체장 선거를 대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남 장성을 찾았습니다. 광주시가 전남 지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시장은 광주 천담 3지구와 장성을 연계한 AI 데이터 특구 조성을 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행정구역이 합쳐지면 30분 생활권이 형성되고 광주시가 시행 중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복지 혜택도 장성 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보다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장성 국민도 그렇고 광주시민도 그렇고 지금 복지다, 보건이다, 환경이다, 도로다, 교통이다. 지금보다는 하나도 나빠질 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좋아질 건가는 모르겠어요. 설명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도시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따른 광역교통망 종합계획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철도 그리고 BTR 노선 연장,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에 대해서 장성군의 염원인 시민관센터는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아까 교통정책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 피부에 안 닿아요. 삼도 쪽에 가는 시내버스를 올 10월 말까지 하고 광주 시내에서 끊어본다고 그래요. 그렇게 협박을 받고 있어요. 강 시장은 앞으로 여수와 영광 등 전남 시군을 돌며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지만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선거 대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선거 국면과 겹치면서 이제는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권역별로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방송 3사가 주관해 다음 달 4일 서남권, 10일 광주권, 13일 동북권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도민 청중단이 참여해 행정통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MBC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광주권 타운홀 미팅을 생방송합니다. 추위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춥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심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더라도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들면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개는 점차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추위 속 화기도 많이 다루실 텐데 조심해서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지검이 압수물로 보관하던 수백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피싱 사이트에 속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취재를 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검색 사이트입니다. 특정 지갑 주소를 입력하자 우리 돈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광주지검이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밝힌 바로 그 비트코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압수물 담당자의 인수인계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멀쩡히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은 인수인계 아흘에 뒤 제3의 지갑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올 초에야 파악했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일가로부터 압수한 것인데 올해 초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국고 귀속 절차를 밟다 뒤늦게 빈 지갑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잔액 조회를 위해 압수물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이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당시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조되는 압수물 USB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지 않더라도 지갑 주소만으로 인터넷에서 충분히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조회 사이트 가서 지갑 주소만 집어넣으면 그 지갑의 잔액, 그동안의 거래 기록이 전부 보이거든요. 그렇게만 해서 인수인계해도 되죠. 통상적인 온라인 조회 대신 USB를 직접 연결한 사유와 5개월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가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광주지검은 USB 접속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광주의 한 구청 직원이 코인 투자 실패로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3,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30대 세무직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과오납된 지방세를 시민들에게 환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구는 코인 투자 실패로 돈을 빌려 쓰다 공금에도 손을 댔다는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용도가 낮은 지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6년간 4억 8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이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알선 수수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로챈 돈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개관 이래 최다 방문객을 맞았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제작과 교류의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ACC가 선보일 전시와 공연 콘텐츠를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회 ACC 미래상을 수상한 김하영 작가의 작품은 지난해 10만이 넘는 구름 관객을 끌어모으며 전 세계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엔 두 번째 미래상 수상자인 김영은 작가가 100채널 스피커를 동원한 대형 사운드 비주얼 작품으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올해 11회를 맞는 ACT 페스티벌은 기술과 욕망, 인간을 화두로 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축제를 펼칩니다. 오디오 비주얼 라이브 셋이라고 해서 시각예술과 공연이 함께 융합된 그런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범 내려온다와 시리렁으로 잇따라 신드롬을 일으킨 미디어 판소리 연작도 계속됩니다. 올해 작품 소재가 적벽가라는 입소문에 벌써부터 중국 쪽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맞는 것들도 좀 같이 상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좀 추진할 건데 잘 되면 저희가 만든 중국판이 아마 중국으로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는 5월엔 옛 전남도청 재개관에 맞춰 ACC의 5월 브랜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을 다시 무대에 올립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의 연출가들이 손을 잡은 연극 리매핑 아시아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공동 제작한 오페라 세 번째 전쟁도 주목할 만한 공연입니다. 올해부터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광주의 정신, 그다음에 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을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해외로 많이 진출시키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중앙아시아 상설 전시실인 길 위의 노마드를 연대 이어 올해부터는 서아시아 교류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ACC 재단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뉴욕의 거장들 후속 전시로 모네와 르누아르, 반 고흐 등 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전을 오는 9월 개막합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자 가족인 미시아 마이스키 트리오는 오는 6월 5일 ACC에서 광주의 클래식 애호가들을 만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시민설명회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시민설명회를 열고 공사 계획과 교통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동광주 IC부터 광산 IC까지 11.2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섬마다 만든 정원을 길로 연결하는 정원도시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림청 정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5년간 400억 원 규모의 정원 네트워크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앉아도 포플섬. 보랏빛으로 물든 섬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담장과 지붕, 꽃밭까지 같은 색으로 맞춘 정원이 눈길을 끕니다. 관광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한 번쯤 와서 보시면 어떨까. 신안군은 섬마다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드는 1섬 1정원 22곳 가운데 16곳을 조성했고 섬을 걷는 길을 만드는 1섬 1숲길 14곳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정원을 하나로 엮는 정원도시 단계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산림청 정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안군 계획은 2029년까지 34만 5천여 제곱미터에 총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도, 비금, 도초, 안자, 수치 등 섬의 문화예술을 결합한 5개 거점 정원을 만들고 각 섬 곳곳의 정원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집니다. 또 정원 사이 도로를 따라 섬 가로 정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테마 정원과 숲길, 가로 정원을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원도시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으로 정원을 도시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 섬은 멀고 흩어져 있지만 정원은 그 섬들을 길로 이어줍니다. 신안군은 정원이 1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동시에 섬의 자연과 경관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기억되는 세계적인 섬 정원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도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여수 테크니션 스쿨의 취업률은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원자 수는 크게 줄었고 지역을 떠나는 교육생도 늘어나면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수 테크니션 스쿨에 입학한 20대 청년들. 기업체 인적성 검사에 대비해 이른 오전부터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여수시가 지난 2010년 설립한 테크니션 스쿨. 화학과 영어 같은 기본적인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전문가들의 특강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면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컨설팅 전문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1:1 멘토링을 해주고 계셔서 그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취업률은 90%. 여수 산단 취업 등용문으로 불리며 한때 입학 경쟁률이 1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해 교육과정 지원자 수는 40명 모집에 58명에 그쳤습니다.
인력 유출도 고민입니다. 과거엔 수료생의 90% 정도가 여수산단 기업에 취업했지만 석유화학 불황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에는 산단 취업자 비율이 5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반도체 등 다른 업종에 취업했는데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인력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익이 대응 정책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생산을 이런 위주로 하다 보면 그만큼 채용 인원도 늘려지지 않을까 지금 제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테크니션 스쿨은 교육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전남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AI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맛있는 한 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군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광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조리병들이 모였는데요. 소속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최고의 한 끼를 만들기 위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야채를 달달 볶고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 최고의 손맛을 뽑는 무대는 바로 군부대 조리실습장. 요리사는 대구와 경북, 충북, 광주 등 전국 곳곳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병.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부대 30여 팀이 치열한 예선을 거쳤고 9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 급식판에 5가지 음식을 담아내야 합니다. 이날을 위해 갈고 닦은 솜씨를 보여주려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사소한 맛 하나하나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까 이런 면에서 찾아보면서 재료를 추가하고 양을 조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식부터 양식, 태국식까지 가지각색의 음식을 내놨습니다. 부대에서 하려면 양식보다는 한식이 좀 더 쉬운 편이니까 한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요리가 치킨 발로틴이라는 프랑스식 요리인데 장병들한테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맛과 영양은 기본, 실제로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평가 기준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급식 만족도가 높은 부대의 요리 노하우를 각 부대에 공유해 급식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조리 요원들의 조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조리 능력이 우리 급식이 인원들이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승은 육군 54단 소속 강수팀이 거머쥐었습니다. 우승작인 고나리 삼겹솥밥 등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발된 요리 일부는 실제 부대 급식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2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시작된 드림 프로그램은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는데요. 그렇게 강원도에서 동계 스포츠를 배운 참가자들, 어느새 올림픽에 출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주 MBC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키폴대로 눈 쌓인 바닥을 부지런히 밀어냅니다. 발도 바삐 움직이고 점점 속도가 붙더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곡선 구간에선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능숙하게 경주를 이어갑니다. 설상 위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크로스 컨트리를 배우기 위해 몽골 등에서 한국을 찾은 청소년들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처음 배우러 온 참가자도 있지만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Одоо зорилго гэх юм бол одоо олимпиад орох гэж үзэндээ ер нь одоо олимпиад орох тэр бэлтгэлээ сайн хангана. 겨울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벌써 22년. 그동안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선수로 성장한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02개국 2,800명이 참가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200여 명이 출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도 드림 프로그램 출신 선수 4명이 출전합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대만에서
42년 만에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치에한 리 선수는 평창에서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익숙한 평창을 최적의 훈련지로 봤습니다. This is my very first time to the Olympic as a cross-country skier, and I think my goal is to perform what I training for this competition and enjoy the vibe. 올해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1개 나라 102명의 청소년들과 지도자가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018 평창 올림픽이 열린 경기장에서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피겨 스케이팅 등 겨울 스포츠를 경험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30년, 40년 이렇게 쭉 이어나가서 드림 프로그램 커뮤니티도 만들고 드림 프로그램 출신 선수들이 좀 더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드림 프로그램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심야 시간대 부산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자율주행 현실화가 한 단계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장혜지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시간, 어둠을 뚫고 버스 한 대가 달립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정류장에 도착하자 자동으로 운행을 멈춥니다. 심야 시간대에 부산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가 첫 시범 운행에 나섰습니다. 그냥 믿고 탔습니다. 걱정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예, 뭐 과학을 믿어서 네, 괜찮다 생각해요. 네, 막차 없는데 운행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한정됐던 부산의 시범 운행 구간이 지난해 확대돼 도심으로 처음 진출한 겁니다. 이곳 자율주행 버스에서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입석을 제한하고 이렇게 앉아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탑승 인원은 최대 15명.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기사와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합니다. 동래에서 해운대까지 BRT 10.4km 구간, 밤 11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 4차례 운행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무료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운행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예성 BRT를 기점으로 서면까지, 그다음에 서면에서 충무, 서면에서 사상까지 BRT 구간에도 향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은 돌발 상황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 3단계 수준으로 교통 상황에 따른 데이터 축적과 도로 인프라 정비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 4단계까지 자율주행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혜지입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2,279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754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 전기 승합차는 최대 6,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전체 물량의 10%를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와 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올해 들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의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83.7로 전달보다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97.5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2,7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고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광주시가 2%의 이자 차익을 지원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로 보전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광주 경제재능상생 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금융자금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더라도 칼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추위 속에 화기도 많이 다루실 텐데요.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2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보이고 있고요. 영암에서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우리 지역에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